자, 8페이지입니다. 제2교시 결격사유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단원이어서 살짝 끊었습니다. 자, 결격사유는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이 결격사유가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방금 등록 기준을 보셨지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을 필했다 그럽니다. 자, 신청한 자 며칠 내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까? 하니까 7일 내로 서면 통지가 됩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겠죠. 받고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그리고 중개 업무를 개시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 업무를 하게 되고 이 절차는 중요한데 자, 이때 확인을 뭐를 확인합니까? 하니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는 사무소가 무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고 통지가 되면 가서 업무 보정을 설정합니다. 보정을 설정하고 나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그럼 그 등록증을 걸어놓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격 사유가 돌았고 이 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사유입니다. 자,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그러면 결격 사유를 다른 말로 하면 중개 업무를 못하는 사유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죠? 자, 중개 업무를 못하는 사유이지 결격 사유를 시험을 칠 수 없는 응시를 못하는 사유, 응시를 제한하는 사유다. 그러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결격 사유자도 시험 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중개 업무를 못하는 사유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모두 12가지 제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2가지 무조건 제목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까지가 이 단원의 문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격 사유 제목부터 찾아봅시다. 1번 미성년자 동그라미 딱 하시면서 자, 돌아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미성년자 결격 사유다. 그런데 성의제 성년자도 결격 사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혼인하더라도 뭘로 본다? 결격 사유로 본다. 그 뜻이 혼인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 해소하는 사유가 뭐다? 19세에 도달해야 된다.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동그라미. 이를 시험에서는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원에 선고를 받은 자니까 취소 선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되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벗어난다. 이런 말도 X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취소 선고받아야 한다.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파산자. 자,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이 되어야 한다. 복권의 동그라미. 또는 법정 복권이라 하여 10년 경과를 법정 복권이랍니다. 그래서 파산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개? 두 가지.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거나. 자, 이제 중요한 거. 금고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자인데 위에다가 적기를 타법 포함 이래 적었습니다. 타법 포함. 그 타법 포함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금고나 징역을 받으면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그 바로 밑에 칸 이 법을 위반하는 거하고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밑에 이 법 위반에 이 법의 동그라미. 요거는 딱 이 법만 위반해서 해당되는 거고 지금 금고나 징역은 도로교통법이든 변호사법이든 다 적용합니다. 타법 포함 해서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종료가 된 날, 집행 종료를 뭐라 부른다? 만기 출소된 날이다. 그날로부터 제일 오른쪽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이 전달했잖아요. 자,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니까 징역 3년이면 1년, 2년, 3년 살아야 되죠. 어디서? 그 교도소에서 3년 살아야 되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데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그럼 얼마가 지나야 되는데 하니까 만기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잖아요. 더하기 3년. 그죠?
자, 그럼 이걸 응용하면 징역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그러면 6년 이렇게 대답하면 정리되겠죠. 자, 첫 번째 줄 해결했어요. 자, 종료로 간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가석방 받은 자는 유기형은 나머지 잔연기를 더해야 되고 무기형은 10년을 더해야 돼. 그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자, 징역 3년을 우리는 유기징역이라 그러잖아요. 징역이 나타나 있잖아. 그죠? 그럼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2년을 살고 나니까 가석방이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남아있는 기간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잔여형기가 얼마다? 1년이잖아. 나머지는 집에서 살고 3년이 지나야 돼. 그래서 가석방이 완성된 자도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요. 응용, 가석방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 지나야 됩니까? 4년. 요래 대답하면 되겠죠.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험에서. 자, 그런데 무기형이 있습니다. 징역 3년이라는 형이 정해져 있는데 무기수가 있다니까요. 무기수는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석방이 되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나머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법에 얼마로 되어 있다? 10년을 잔여형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기수도 가석방이 완성된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똑같이 3년이에요. 똑같이. 근데 무기수가 가석방을 받은 날로부터는 하면 몇 년? 13년이 지나야 된다. 그 잔연기를 10년으로 본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면제된 자도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되어야 돼. 자, 근데 면제가 뭡니까? 하니까 법률의 변경, 시효 완성, 특별 사면 세 가지예요. 그죠? 자, 요 세 가지를 면제라고 부르는데 굳이 여러분들은 이거 암기를 안 해도 돼.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면제된 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다시 특별 사면을 받아 면제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면제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돼. 면제된 날로부터.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또요.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답니다. 1년을 살았어. 1년을 살았는데 특별 사면 받았다. 특별 사면이 뭐다? 면제된 날이잖아요. 그럼 면제된 자는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시효의 완성이라 그랬지. 공소시효 들어오면 X.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까칠하게 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중개사법을 배우는 사람한테 시효의 완성이 뭔데? 공소시효가 뭔데?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은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해야 된다? 면제된 자는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일반 사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사면을 받은 자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다. 되겠습니까? 요 개념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5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결격 사유일까요? 답은 5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신경 끕니다. 다시 징역 1999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6개월 받았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얼마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을까요? 6개월만 지나면 된다.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 하면 뭐라고요? X.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할 것.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지고 막 공부에 이제 피로도가 쌓이니까 GLD 앉으면 어떤 분이 이럽니다.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분도 약간 넘어갔지만 갑자기 선생도 이 법이 뭐더라? 그래가지고 등에 막 땀이 쫙 납니다. 지금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뭐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법 시간에 이 법 선생이 이 법 책을 들고 이 법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 법을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 정지기간 중인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받은 자, 이 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받은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데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건 이 법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단 물어봅시다.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취소되면 왜 3년을 적용 안 한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 보고 사망한 사람 보고 야, 니 3년 동안 못한다. 이럴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되니까. 되죠?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취소된 자도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취소된 자 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아니잖아. 그죠? 이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의미 있게 딱 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9번 업무 정지 처분 후 폐업한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업무 정지 받은 자는 결격 사유이다. OX. 자, 어떤 A라는 계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1월 1일부터 당신은 5월 31일까지 업무 정지요.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위반한 일이 있겠죠. 자, 이렇게 업무 정지를 탁 받으면 업무 정지 받은 자는 결격 사유이다. OX. X입니다. X. 그래서 이 시간에 통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업무 정지를 받았다고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할 수는 있다 없다. 폐업한 자는 나머지 기간은 결격 사유이다. 되겠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 받은 자 결격 사유 아닙니다. 여러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뭐가 된다?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죠. 근데 업무 정지 받은 자 취소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정지만 지나면 일할 수 있는데.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업무 정지 받은 자 다시 합니다.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업무 정지 받은 자가 폐업을 하면 폐업을 하는 건 자유죠. 폐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결격 사유이다. 되겠습니까?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 후 폐업한 자 나머지 기간은 결격 사유입니다. 자, 10번 또 별표입니다.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그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인데 그때 정지 기간 경과라는 말이 보이죠. 그 옆에다가 위반 당시 사원 임원 적어 주실 것. 위반 당시 사원 임원. 메모하셨습니까? 자, 메모해놓고 이쪽을 봅니다. 자, 위반 당시라는 말은 이겁니다.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서울중개주시에서가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다가 1월 1일부터 당신은 4월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 A 법인이 왜 정지를 받았을까요? 뭔가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를 받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 이제 위반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정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인데 이 1번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일까요? 아니면 위반하고 난 뒤에 나중에 들어온 사원 임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사원 임원은 회사가 뭐를 위반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일단 업무 정지 걸렸잖아요. 그럼 일을 못하는데 2번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다 아니다? 자, 이 중에서 답이 몇 번이 결격 사유다? 그렇지.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그때 사원 임원들은 결격 사유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무슨 당시?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다. 구분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봐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업무 정지를 더 받으면 업무 정지 중에 있는 모든 사원 임원 결격 사유다 하면 틀려요. 반드시 뭐 했을 때?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이다.
11번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고 벌금 동그라미 300만 원 동그라미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노래 제목을 2벌3, 3은 결격사유다. 반드시 이 벌은 뭐다? 이 법을 위반해야 돼. 그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는 3년 동안은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때도 벌금형에도 여러분 선고유예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선고유예가 무슨 뜻인데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사유 아니다.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마지막 법인이 12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임원이 있는 법인은 모두 결격사유인데 한 사람의 임원 때문에 그 법인을 문 닫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얼마 내로 해소하면요. 2달 내로 해소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신 것은 결격사유의 제목하고 벗어나는 것을 정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밑에 갈로 읽힘 두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히 쏘고를 읽습니다. 또 읽고 하니까 막 크게 읽는데 그래 초등학교 같이 그래 읽지 말고 읽고 OX로 두 문제 답하십시오. 시작. 쏘고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자, 갑니다. 모든 결격 사유가 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니다. OX. O. 모든 사유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O 해놓고 옆에다가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지금부터 번호에 별표합니다. 결격 사유라도 취소되지 않는 거 위로 올라가서 1번 미성년자 별표. 제목 1번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죠. 그런데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등록을 해준 적도 없기 때문에 됐죠. 나머지는 다 취소됩니다. 쭉 내려가다가 7번 별표. 7번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자 결격 사유죠. 근데 이 사람은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정지만 지나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 별표. 8번 등록 취소자 별표. 여러분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자, 잘 들어봐요. 등록이 취소 딱 되니까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다시 등록을 취소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되는 사유. 자, 마찬가지 9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한 자 폐업했는데 취소할 거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또 별표. 그죠? 그 다음 10번 법인의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여기 그 정지기간 중에 법인 봐요. 누구? 위반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죠. 근데 이거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된다? 지나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또 별표 해놓고 나니까 별표가 모두 몇 개? 5개.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아닌 거 모두 몇 개? 5개. 지금 별표 딱 찍으신 거예요. 5개니까 오지선다형 4개도 좋겠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둘째 칸.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받은 자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OX. 그죠? 그거 했잖아요. 방금 그 올라가면 중간에 이 법을 위반하여 단 공정거래법 위반 찾았습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찾았습니까? 거기 옆에 결격 사유 붙어 있죠? 결격 사유 동그라미. 결격 사유는 3년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맞다. O. 됐습니까? 그래서 그 OX 2개 문제 자기 것으로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구장표는 이번에 법 조문이 도입됐습니다. 도입됐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는 있느냐 물어야 되죠. 자, 등록관청에 동그라미 놓고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갈로 안에 탁 넣고 밑에다가 협회에 조회할 수 있다. 그럼 X예요. 밑에다가 협회 X. 자, 취지는 이겁니다. 이번에 도입된 조문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개공사입니다. 그럼 개공사가 되려면 이렇게 등록을 신청해야 되지요.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되죠. 자, 그러면 사무소가 있는 시군, 구청장은 이 사람 개공사가 될 사람이 결격 사유인지를 확인한다니까요.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한정치산자인지 검치산자인지를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결격 사유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참고로 여러분 개공사가 확인할 일은 없고 시군구에서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금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죠? 어떻게 확인한다? 본적지에 조회합니다. 본적지에. 그래서 여러분들 형을 받으면 어디에 등재가 돼 있다? 본적지,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정치산, 검치산자.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본적지로 조회해보면 이 사람 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검치산자다, 파산자다는 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공사는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시군구에서 그래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개공사 밑에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공사가 채용하는 직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결격 사유인지를 개공사가 시군구에 가서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도입됐다고. 누가? 등록관청은 이런 개공사나 소공사, 중개보조원이 신청 들어오면 고용신고해야 되잖아요. 고용신고할 때 이 사람이 결격 사유인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들어왔다고. 됐습니까? 그때 반드시 누가 확인한다? 등록관청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지 협회에 조회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원래 신설된 조문이니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격 사유 중요한 한 단어를 짚었고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지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짚어야 될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되고 나면 등록증이 교부될 거고 교부가 되면 우리는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된 개공사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종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1단 종별의 변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변경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종별이 나오면 세 사람을 기억해야 돼. 첫째 누구? 거기 있죠. 법인인 개공사.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리고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어요. 자, 오늘도 들으셨지만 등록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근데 부칙 6조는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자예요. 등록한 것으로 봐주니까 예전에는 이를 중개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종별은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런 개공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개공사가 종별이 변경이 된답니다. 자, 어떻게 변경되겠습니까? 법인이 뭐가 되겠다? 나는 공인중개사로 바꾸고 싶다. 변경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하던 자가 나는 지금부터 법인으로 가고 싶다. 아마 영업이 잘 됐는 모양이죠. 부칙 6조가 나는 지금부터 뭐가 되고 싶다?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 아마 이 사람 자격증을 땄는 모양이다. 그죠? 그럼 이렇게 종류가 변경이 되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 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종류가 이렇게 딱 바뀌면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주식회사를 딱 떼내고 서울공인중개사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재에 뭐라고 돼 있다? 신규 등록해야 된다. 딱 적어놨잖아요. 종별이 변경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신규로 등록해야 돼. 여기 보고 있습니까? 신규로 등록한다는 말은 이 절차를 새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업무 보정 설정하고 결격 사유 확인하고 이것이 신규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종별이 변경되면 간판만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규로 등록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칙 6조는 최소한 30년 정도 했던 고참입니다. 이 고참이 드디어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됐는데 쫄병들하고 똑같이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이거는 좀 절차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 지금 교재에 있다시피 동일구역 안에서 종류가 이렇게 탁 바뀌면 등록증은 어떻게 하고 반납을 하고 뭐 받으면 된다? 새로 받으면 된다. 재교부. 그죠? 자, 여러분 새로 등록하는 게 편하다. 재교부 받는 게 편하다. 상식으로 재교부하면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칙 6조에서 뭘로 바꾸는다? 개공사로 바로 바꿔서 영업할 수 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올 때 동일구역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신규 등록해야 돼. 그죠? 노원구에서
부칙육조가 30년 동안 중개업을 하다가 드디어 자격증을 땄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드디어 나는 공인중개사가 됐으니까 강남으로 가서 하겠다. 구역이 달라지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규 등록합니다. 됐죠? 자, 요 부분을 동일구역 안팎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신청할 때 조건이 아까 기준에 보셨지만 첫째,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신청하는 사람은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등록 기준이죠. 그죠? 자, 이게 등록 기준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종별이 변경되어서 넘어갈 때는 무조건 실무 교육은 무조건 뭐 한다? 면제됩니다. 별도로 실무 교육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신규 등록하더라도 되겠습니까? 왜 신규 등록하더라도 실무 교육 받을 필요 없다? 이 사람 벌써 실무 교육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었잖아. 등록증만 반납하고 새로 하면 되니까 이 자들은 무조건 뭐는 받을 필요 없다. 실무 교육은 면제해 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죠. 새로 등록한다고 너 실무 교육 이수할 것 또 실무 교육 받아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개념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모두 실무 교육은 면제해 줍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면 이중 등록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제목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십시오. 세 가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정리합시다. 이중이 들어가는 게 세 가지예요. 이중 뭐 등록, 밑에 이중 소속, 밑에 뭐 이중 사무소, 이중 들어가는 거 우리 법에서 세 가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 자, 이중 들어가는 게 모두 세 가지입니다. 이중 등록은 무슨 뜻이다? 등록을 한 자가 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개공사가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위반한 자가 개공사예요. 자, 그러면 개공사가 등록하면 형벌은 무조건 뭐다? 이중만 들어가면 전부 다 얼마? 1년에 1000. 자, 1년에 1000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받고 이중 등록을 한 개공사는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적 취소시킵니다. 절취. 자, 이중 소속은 뭡니까? 소속한 자가 또 소속을 합니다. 이쪽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저쪽 사무실에서도 근무합니다. 그럼 이런 이중 소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개공사 등. 그죠? 개공사가, 소공사가, 중개보조원, 법인임은 전부 다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등입니다. 개공사 등이 이중 소속을 합니다. 그러면 형벌은 뭡니까? 하면 이중 소속은 자동으로 뭐 1년에 1000 딱 잡고 자, 개공사가 이중 소속하면 1년에 1000 받고 어떻게 된다? 등록은 절대적 취소된다. 소공사는 평상시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예요. 근데 자격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또 이중 소속을 하면 이번엔 뭘로 간다? 자격 취소로 가요. 표가 그렇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이 이중 소속을 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만 원 받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뭐가 있어야 뭐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뭐에만 해당된다? 1년에 1000. 그것만 딱 해당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사무소가 별표입니다. 이중사무소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사무소를 갖춘 자가 또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소를 갖춘 자가 또 사무소를 갖췄는데 이런 이중사무소를 하는 자가 누굽니까? 개공사입니다. 자, 개공사만이 이중사무소를 갖추지 중개보조원이 사무소 갖출 일 없죠. 대상자가 누구냐 딱 보라고요. 그런데 이중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얼마? 1년에 1000. 이건 똑같다니까요. 이중만 들어가면 1년에 1000. 그런데 중요한 것, 사무소를 2개 갖추면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 취소예요. 그래, 그게 별표예요. 이거를 시험에서 뭘로 건다? 절대적 취소로 너무너무 잘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사무소를 2개 갖춘 자는 왜 절대적으로 취소 안 시킬까요? 하나를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정리를 하면 취소 안 해도 되잖아요. 정리 안 하면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는 사유가 취소할 수 있다. 상취입니다. 상취. 그거 특별히 조심해서 딱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무소 설치 기준입니다. 첫째 줄에 주된 사무소는 무조건 1개 등록하면 사무소는 몇 개다? 1개만 갖춰야 된다. 누가 갖춰야 됩니까? 사무소는 개공사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는 설치 여부가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돼. 사무소는 1개만 딱 갖춰야 돼. 그죠? 자, 그런데 분사무소는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누구만이? 법인인 개공사가 하는데 분사무소도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 잡아야 돼. 임의적 사항. 그죠? 반드시 두어라 한다면 틀립니다. 세 번째, 공동사무소는 끼리끼리도 되고 안 끼리도 가능하다. 느낌 오십니까? 근데 공동사무소도 몇 개만 둬야 된다?
딱 한 개만 둬야 돼. 1사무소. 이런 공동사무소는 누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개공사만 설치합니다. 설치 여부. 자, 공동사무소도 설치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까지 잡았습니다. 아, 사무소에 가는 개념. 이 표 꾸준히 잘 보시고, 그때 공동사무소는 업무 정지 중에는 성낙서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 이거 원래 시험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도 한 번 더 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사무소라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가 이렇게 있다면 원래는 한 사람의 개공사가 자기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겠죠. 직원들을 데리고. 이 직원들을 뭐라 부른다? 고용인 그래요. 자, 그런데 친한 공인중개사가 야 같이 사용하자 하고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도 되고 세 사람이 들어와도 되고.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이 개공사들이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이 사람 이쪽으로 뭐 한다? 이전 신고합니다. 자기 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사 가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아예 이쪽으로 뭘 합니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공사는 완전 신참입니다. 완전 신참. 혼자서 사무소 차려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좀 무섭거든. 그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야, 내 이쪽 사무실로 가서 같이 쓰자. 이를 뭐라 그런다? 등록을 이쪽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동사무소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전을 하거나 등록을 합니다. 등록. 되겠죠? 이를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시험에 들어온다니까요. 설치 신고서 하면 무조건 X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 사무실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써도 좋다라는 성낙서를 첨부하고 이제 공동사무소가 열어지는데, 이때 공동사무소는 법인은 법인끼리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끼리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제 큰 틀은 이렇게 잡으셨고, 그때 성낙서를 첨부하는데 여기 어떤 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겠죠. 자기 사무소를 갖추고. 근데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왜 업무 정지 받았다? 위반을 했으니까. 그러면 업무 정지를 탁 받은 자 이렇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자, 이부터 대답해요. 업무 정지를 딱 받은 자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업무 정지지 이전 정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할 수 있다니까요. 이전을 툭 해가지고 성낙서 받아서 다시 그대로 일한다면 이 업무 정지 받은 사유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적었잖아.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성낙서를 받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그건 사실 설명은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성낙서를 받더라도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는 없다. 성낙서는 이 사람이 해줄 수도 있겠죠. 뭐까지 적어주는 게 뭐 어렵나. 그죠? 요거 요번에 도입됐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업무 정지라는 자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 사람이 지금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자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왜 받았다? 뭐 위반한 일이 있겠지.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자 중에서 업무 정지를 받으면 나머지들은 그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업무 정지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조심하시라고. 되겠죠? 이건 원래 도입되게 되면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일 밑에 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공동사무소 성낙서 첨부 찾았습니까?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별도의 설치 절차도 없다. 그리고 설치 신고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설치가 접다. 그리고 공동사무소에는 공동대표자라는 말도 없다. 그죠? 종별을 불문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끼리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하고, 공동사무소는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하지 모든 의무는 각자 각자입니다.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개시 의무 각자, 보정 설정 각자, 인장 등록 각자. 그 모두 각자 한다. 각자. 그죠? 모든 의무는 각자입니다. 그리고 4번 또 강조합니다. 별표. 업무 정지 중인 자 성낙서로 공동사무소는 불가하다. 됐습니까? 또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자, 제일 밑에서 한 칸 올라가서 중개사무소 유형별 설치 절차가 들어오는데, 자, 주된 사무소 지금 이거 적은 겁니다. 이 칠판에서 신청해서 접수하고 확인, 통지, 교부 이렇게 나가는 이 절차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딱 있다니까요. 주된 사무소는 신청을 하고 제일 오른쪽 화면과 보정 설정하지요. 보정 설정에 동그라미. 보정 설정 찾았습니까? 9페이지 하단에 자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분사무소는 보세요. 뭐부터 설정하고 들어간다? 보정부터 설정하고 들어간다. 그게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 됐죠? 그거 딱 잡고. 그 다음 공동사무소는 번호 다십시오. 1. 개설 등록, 2. 이전 신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설치 신고서 이런 말은 없다. 자, 오른쪽 갑니다. 10페이지. 이때 사무소 등록과 설치 신고서의 첨부 서류 들어옵니다. 왼쪽에 주된 사무소, 오른쪽에 분사무소인데 역시 여기서도 포인트는 그겁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2번 자격증, 밑으로 3번 법인 등기부는 무조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관청이 확인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마찬가지. 분사무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인 등기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청이 확인하기 때문에 됐죠? 뭐 제출 안 한다. 그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분사무소에 보면 5번 보정서류가 들어간다. 신청할 때 들어간다는 서류죠. 보정서류 들어간다. 왼쪽에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보정서류 없어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는 모두 며칠 만에 처리해 준다. 7일 만에 처리해 주는 건 똑같아요. 7일. 여기 보고 계시죠? 7일 만에 통지해 준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요. 똑같이 7일 만에 통지해 준다. 그거는 똑같다니까요. 7일 만에 통지해 준다. 자, 근데 원래 요거 좀 잘 봅시다. 거기 구비서류에 보면 7번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뭐를 가능한다? 아포스티유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외국인만 더 들어가는 서류가 있어요. 신청할 때 아포스티유가 들어간다고. 그 아포스티유가 뭔데? 그건 몰라도 돼요. 말도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 아포스티유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노원구청에 가서 신청을 딱 하면 노원구청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어디? 호적지에 가서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인 스미스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스미스 씨가 신청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미스가 미국 사람인데 노원구청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확인한다는 게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지. 그러니까 외국인은 나는 결격 사유가 아니요 라는 서류를 뭐라 그런다? 아포스티유를 하나 가져와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말 나오면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를 가르쳐가는 서류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둘째 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 있죠. 등기는 동그라미 딱 해놓고 밑에다가 외국 법인은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럼 외국 법인은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가져가고 그냥 외국인은 스미스는 아포스티유 됐죠? 아포스티유. 이걸 다른 말로는 이 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공정서류 그래요. 아포스티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공정서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 필기는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리 이렇게 묻겠습니다. 외국인 스미스가 가져가는 서류는 뭐다? 아포스티유. 다른 말로 공정서류. 외국 법인이 가져가는 서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됐습니까? 그렇게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 하나 구분해 보셨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한 개공사들의 겸업의 제한입니다. 업무를 하는데 겸업의 가능 범위, 오른쪽에 불가능한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자, 또 이렇게 물어야 되죠. 지금 이제 등록을 하면 개공사가 되었고 이제 등록이 안 되는 사유, 결격 사유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등록이 된 자를 뭐라 그런다? 종별이고 종류가 변경될 때 알아야 될 거 하나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종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세 사람이니까 법인이 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는 부칙 6조가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를 개인이라 부릅니다.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겸업에 제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죠? 아, 근데 법인은 겸업에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 있다. 왜?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그죠?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14조 업무만 유지할 것. 아까 들으셨죠? 그죠? 겸업에 제한이 있다. 이 큰 줄기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법인이 겸업에 제한이 있는데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여기 있는 개인 두 사람도 개인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니까요. OX, O, 가능하다. 그죠? 결국은 업무를 할 때는 그죠? 법인보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더 넓어요.
개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보험대리점업도 하면서 법인이 하는 업무도 다 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법인은 14조 업무만 딱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개인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부칙 6조는 뭐를 못한다? 경매 업무는 못해. 됐죠? 그죠? 요거 하나는 별도로 딱 잡아야 되잖아. 그죠? 부칙 6조가 경매 업무는 할 수 없다. 됐고, 이제 하단에 내려가면 제일 밑에 법인의 겸업 업무가 들어옵니다. 자, 법인의 겸업 업무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법인의 겸업 업무 옆에다가 위반시 받아쓰기 한번 해보시죠. 위반시 제재가 뭘까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법인은 밑에 있는 6가지만 하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6가지만 하라 돼 있는데 이거 안 하고 뭐 보험 대리점업을 한다거나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 위반이잖아요. 위반시 제재가 뭐냐고. 아, 그렇습니다. 위반시 적어놓고 옆에다가 등록기준 미달 이꼴 상취. 자,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14조 업무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위반하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기준 미달은 뭐라고 부른다? 상취에 해당됩니다. 그거 제목 볼 때마다 익히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법인이 하는 업무 1번 상가와 주택을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뭐하고 뭐만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 옆에다가 공장 X, 농장 X, 상가하고 주택만 하라 그랬다니까요. 2번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할 수 있다. 3번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사를 대상으로. 개공사의 동그라미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4번 또 별표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합니다. 옆에다가 미분양분만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미분양된 것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틀려요.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알선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적기를 여러분 교재 용역의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옆에다가 느낌표 딱 찍어놓고 앞으로 이거 읽을 때마다 땡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용역에 알선 뭐 할 수 있다? 땡 할 수 있다. 느낌표 딱 찍었죠? 요게 읽을 때마다 용역에 알선 땡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에 알선까지만 들어가야 되지. 알선 업무를 할 수 있다. 알선 제공업을 할 수 있다. 막 갖다 붙으면 무조건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용역에 알선 땡까지만 할 수 있다. 땡이라는 말은 뒤에 붙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어떤 말이 붙어도 X입니다. 용역에 알선 땡 할 수 있다. 자, 6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국세징수법 법령에 따른 공매부동산에 대해서 번호 달아봅시다. 1. 권리분석 2. 취득의 알선 3. 매수신청 4.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1, 2, 3, 4 달았습니까? 다만 또 별표 찍어놓고 다만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동그라미 3번 매수신청 앞에 3번 다시 번호 답니다. 3 매수신청 4 입찰 대리는 4번 달아놓고 마지막에 줄긋기 법원에 등록을 요한다. 법원에 등록을. 그때 법원도 법원인데 법원 앞에다가 글자 2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에 등록을 요한다. 자, 거기 표시는 해드렸고 주목 정리합니다. 자, 법인은 14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경매 업무 할 수 있죠. 근데 부칙유조는 경매 업무 못해요. 자, 지금 뭐라고 그 법조문이 되어 있는가 하면 법인은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경매 공매 업무를 뭐를 할 수 있다? 1. 권리를 분석하고 번호 달았잖아요. 2. 취득에 대해서 알선을 할 수 있고 3. 매수 신청해 줄 수도 있고 4번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공매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몇 개를 할 수 있다? 1, 2, 3, 4, 4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번, 4번을 할 때는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할 때는 지방법원에 뭐 하고 해야 된다?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번, 4번을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니까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옆에다가 막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사투리 같지만 막 한다. 막 한다가 무슨 뜻이죠? 등록할 필요 없다. 막 하면 돼. 됐죠? 1번, 2번은 막 한다. 그래, 막 한다는 말은 등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데 더 조심해야 할 거. 경매 물건에 대해서 3번, 4번을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공매는 1, 2, 3, 4를 전부 다 막한다. 법조문을 딱 분석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공매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막한다. 자, 여러분 번호 다 달아드렸고 또 정리도 했고 또 다시 한번 필기도 했는데 또 어려울까봐 확인 학습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공매 물건에 대하여 매수 신청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하여야 한다. X줄 아시겠습니까? 공매는 막 한다니까. 다시.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X 됐다. 그죠? 그럼 지금 두 가지를 뭐를 묻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권리 분석 1번, 2번은 막 한다. 근데 3, 4를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합니다. 공매는 무조건 막 한다. 됐고 11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저 뒤편에 가면 경매편에서도 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7가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보정 제공 보 동그라미 보보 입찰표 작성 제출 입 동그라미 차순위 매수 신고 차 보입 차 갑니다. 4번 보정을 반환하는 행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보 공유자 우선 매수 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 임 보임차 보 공임 됐고 마지막 7번의 둘째 줄 그를 포기하는 행위 포 7가지 보임차보 공임포라는 매수 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옆에다가 메모해 보시기를 대금을 납부한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 보임차보 공임포 7가지를 기억하든지 안 되는 거 답으로 알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X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X 명도, 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조건 X. 자, 그래서 3가지 기억해 놓으십니다. 명도, 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X. 자,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것 7가지. 제목이 뭐다? 보임, 차보, 공임포를 기억하든지 할 수 없는 것 3가지. 첫째 뭐지요? 대금 납부, 즉시 항고, 명도, 인도 신청. 그러면 이건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개공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해야 돼. 됐죠? 그래서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것, 보임차보, 공임포. 해줄 수 없는 거 3개. 그죠? 그럼 해줄 수 있는 걸 기억하든지 못 해주는 걸 기억하든지. 그럼 객관식은 잡아낸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게 이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사유 절취가 있는데 절취에 별표 하나 딱 찍어놓고 자, 이거 여러분들 1, 2, 3, 4, 5, 6 이거 다 외워가면서 하기는 무리입니다. 이걸 공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돼. 지금 법인은 또 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 할 수 있죠. 법인하고 경매는 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 할 수 있죠. 권리분석, 취득, 알선, 매수신청, 입찰 대리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 등록을 합니다. 그럼 중개업 등록을 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개공사라 그러잖아요. 개공사가 된 자가 뭐도 할 수 있다? 경매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부침주조는 안 되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그럼 경매 업무도 할 때도 등록을 하고 영업하라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지방법원에. 중개업은 어디 가서 등록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거까지는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는 자가 나 경매 업무도 하겠어. 그러면 이제 별도로 등록을 하는데 우리 요 중개업의 등록에 절대적 취소 사유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뒤편에도 나오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은 절대적 취소되는 사유예요. 됐죠? 자, 그럼 그때 절대적 취소를 공부했는데 경매 업무도 등록한 자가 절대적 취소도 있고 상대적 취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외워가면서 공부하기는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 외우더라도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중개업을 하는 자만이 뭐를 할 수 있다? 경매 업무를 하니까 중개업이 취소가 돼버리면 경매는 뭐 된다? 자동 취소예요. 왜? 중개업자가 안 되면 경매 못 하니까. 자, 그러면 경매 업무의 절대적 취소를 찾을 때 막 외워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못하면 무조건 취소된다. 맞죠? 그래 딱 갖다 붙으면 다 맞아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짚어란 말이에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중개업 등록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 결격 사유는 뭐다? 취소되는 사유죠. 그러면 경매는 취소된다, 안 된다? 자동 취소되는 거예요. 절취. 자, 중개업을 스스로 폐업했답니다. 자, 물어봅시다. 중개업 등록을 하던 자가 스스로 폐업을 했답니다. 왜 폐업했을까요? 쉬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폐업하면 경매 업무 자동 취소예요. 되죠? 중개업자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자동 취소. 외울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중개업은 자동으로 취소되겠죠? 그럼 경매는 자동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예요. 바로 취소. 중개업을 못하면 다 취소예요. 4번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취소되었다. 자동으로 뭐다? 경매 취소예요. 이제 5번, 6번 묶어놓고 등록 당시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러 가는데 하러 갈 때 요건이 미비됐어. 그러면 이거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그 상식이잖아, 지금. 그 등록 당시에. 그죠? 마지막 6번. 등록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수신청 등록하러 가는데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어.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다. 그럼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상식적으로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6가지를 막 외워가지고 다 기억 못한다 이 말이에요. 등록이 중개사무소 취소해버리면 자동 취소인데 요거 2가지. 신청하러 갈 때 결격 사유나 요건이 안 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돌아요. 그 5번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오른쪽에. 등록 후 등록 요건. 받아쓰기. 등록 후 등록 요건. 적었습니까? 점 땡땡 찍고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또 6번 옆에다가 등록 후 결격 사유. 등록하고 난 뒤에 결격 사유죠. 등록 후 결격 사유. 점 땡땡 찍고 상대적 취소. 그리고 그 2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등록 당시에 봐요. 등록 당시에 요건을 미비했거나 결격 사유면 등록 안 해줘요. 절대적 취소예요. 근데 등록이 되고 난 뒤에 미비됐어. 등록이 되고 난 뒤에 결격 사유예요. 그거는 뭘로 간다? 상치라. 아주 독특하잖아, 그게. 그죠? 그 2개만 조심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요래 나오겠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표. 매수신청에 대해서 절대적 취소는 잘 나오진 않아요. 중개사무소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나오지만, 그러면 절대적 취소 사유 아닌 것은 해놓고, 지금 거기 보는 표, 1, 2, 3, 4가 절대적 취소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 놈이 딱 올라와요. 지금 받아쓰기 했는 거.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요래 들어온다고. 그러면 절대적 취소 아닌 놈이 몇 번이다? 5번이잖아. 그건 상대적 취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됐죠? 문제를 어떻게 들어온다는 건 보셨죠? 그래 의식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걸 뭐 어느 수로 다 외우는데.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하셨고. 바로 밑에 등록과 매수 신청의 비교표 해놨습니다. 표 잘 돼 있죠?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중개업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공인중개사와 법인. 매수신청 대리는 개공사, 공인중개사와 누구? 중개법인. 여기에 뭐가 없다? 부칙요소가 없죠. 실무교육, 중개업을 할 때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대리업은요? 법원 행정처장. 중개업 등록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매수신청은 14일. 어디 가서 한다? 중개업 등록은 시장, 군수, 구청장. 매수신청 대리는 지방법원. 됐죠? 하단에 업무 보전 금액은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 읽으시면 되고. 제일 밑에 제일 중요합니다. 소공 찾았습니까? 별표 딱 찍어놓고. 소공사 중개업을 등록하고 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 수행이란 말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 작성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매수 신청 업무는 소공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소공사는 매수 신청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매수 신청 업무는 누구만 한다는 뜻이죠? 개공사만 한다는 뜻입니다. 개공사만 합니다. 개공사 중에서도 누구?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2사람만. 되겠죠? 그 개념까지를 잡으셨습니다. 하단에 게시사항 가볍게 보시면 되고 10분 쉬었다가 12페이지 갑니다.